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한밤 뉴욕 증시는 2달 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회의 결과 다음 주부터 소규모 테이퍼링이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탄력을 받나 기대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시장 흐름이 꺾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소폭 오른 강보합,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양적 완화 축소로 외환 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주 흐름이 부진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06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어려웠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수범, 윤종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목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부터였죠. 오늘, 내일 하던 이 테이퍼링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영됐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약세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는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수범 전문가님,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요일 시장 아무래도 갭 상승하면서 좀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네. 수급적으로는 너무 약한 흐름들이었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어제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특별하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오히려 지금 엔화가 이제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 흐름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한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일단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지만 오히려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수급의 이동 하는 현상들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 시장이 지금 이제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63원까지 크게 급등할 정도로 아주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 흐름을 좀 강하게 좀 보여준 부분들인데요. 이제 환율 시장에 있어서도 엔화가 달러 대비 상승하는 폭보다 원화가 달러 대비 상승하는 폭이 더 크다면은 그래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지만 엔화 약세 흐름보다 원화의 약세 흐름이 더 강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부분으로 계속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은 오늘 환율 시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크게 움직인 부분이고 그에 따라 이제 내일 시장도 어떻게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도 환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경기 민감주로 좀 포트를 좀 맞춰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계속 지금 비중을 계속 싣고 가야 될지가 좀 결정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과 월요일 시장이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시장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업종 중에 오늘 가장 부진했던 건 자동차였습니다.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주까지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104엔대를 돌파한 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여기에 어제 이슈가 된 통상임금 결정도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주 흐름 정리해보고요. 이 통상임금 결정이 정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일단 통상임금이란 단어 자체가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통상임금이라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이 되는 이제 임금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 임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통상임금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크게 혜택 사항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초과 수당을 받는 분들, 초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적 같은 경우에 뭐 야간 근로수당이 또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 8시간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거의 기본 임금에 비해서 1.5배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면서 추가 임금이 늘어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제조업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수당이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 쪽으로 그게 따른 특히 뭐 오늘같이 뭐 만도라든가 현대위아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좀 주가가 크게 좀 출렁이는 좀 현상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엔저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달려보니까 이제 올해 거래일도 단 6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윤정민 전문가님, 현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필요할까요? 예, 참 요즘에 답답하죠. 예. 연말인데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어저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죠. 양적 완화 축소가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황은 이 지수는 양적 완화 축소 이 관련 우려 때문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해요. 근데 상승하면은 양적 완화 축소는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양적 완화 축소가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또 아니면 소폭이란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네. 또 하락했다면은 이런 이유로 해서 하락 이유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항상 시황이라든지 상승한 이유를 살펴볼 때, 상승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재료 가지고 상승할 때도 그 재료를 써먹을 수 있고, 하락하더라도 그 재료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히 상승했으면 상승한 이유를 전문가들이나 애널들이 말을 할 때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지금 미국 시장, 일본 시장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만 지금 코스닥 시장은 한 5달째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 투자자, 요즘에 투자하신 분들은 패닉 상태에 왔고, 현금도 없죠. 다 들어가 있고, 종목에 저가 매수, 어떤 단가 축소 때문에 단가 낮추자는 어떤 물타기라고 해야 되죠.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좀 기대를 좀 해봤어요. 근데 기대 역시나 그전과 마찬가지로 기대에 못 미치는 갭상승에서 계속 흘러내렸죠. 그래서 많은 오늘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망도 많이 컸을 거예요. 오늘은 올라가겠지. 네. 항상 그런 어떤 기대 심리로 계속 지켜보는데, 이게 맘대로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산타랠리는요, 우리 시장은 지금 빠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특히 기관보다는 외국인들, 기관들은 좀 어떤 자금력이 회복된 것 같았었는데, 지금 추이를 보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이 네.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조하는 미국 시장은 동조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예. 중국 시장하고는 명백히 동조화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 시장, 우리 시장 동조화 현상으로 지금 전부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온 시점으로 기다렸다가 지금은 이제 네.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종목 교체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현금 비중은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단기, 그러니까 개별주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매매에 좀 치중을 하고요. 이것이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추세의 전환이 예상되어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 보고 거래 지수 보면은 바닥은 다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암울한 시점에서는 매수이 다시 상승의 시점이 온다. 항상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시행착오적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앞서고 있죠. 네.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며칠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개별주 중심으로 현금 비중을 일정 비율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양 시장 모두 좀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개별 종목별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렌터카 어제보다 수익률 소폭 올랐고요. 현대위아는 이익 실현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까지 도달하진 못했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재가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하우스 추가 하락하며 5일선 내줬죠. 1.4%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리드코프가 단숨에 매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며 0.5%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할인 소폭 반등하며 9.6%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휴원스와 이마트가 모두 크게 오르며 수익률은 각각 19.7%, 4.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호타이어가 3거래일 만에 하락세가 크게 나왔죠. 6.4%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도 2% 하락하면서 누적 수익률은 3.5%, 손실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민 대표입니다. 서울반도체 또 한 종목이 딱 담겨있는 상태인데요.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4만대 주가 회복하지 못했고 2.4%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위 갖기 어제 AS 받았는데 약속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선 회복하며 손실은 5%대로 줄었습니다. 미더플렉스가 플러스로 돌아왔고요. 오늘 편입된 성호전자 0.8%로 손실, 매수가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오늘 딱 매수 가격대로 올라왔고요. 모베이스가 갭상승하면서 바로 4.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헬로비전 아쉽게 어제보다는 수익률이 줄었죠. 7.6%이고요. 한화생명이 4거래일째 오르며 수익률은 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편입된 스카이라이프와 나스미디어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1.8% 올랐고요. 나스미디어는 2.4% 손실권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현대위아 이익 실현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결국 리스크 관리하자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악재가 생긴 상황에서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 금일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현대위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인 좀 상승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었고 11월 달까지요.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이제 모멘텀이 좀 형성되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상 임금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또 악재가 좀 발생하면서 거기다 현대 자동차를 비롯해서 현대 모비스 그리고 만도와 같은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크게 좀 급락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도 크게 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일단은 악재는 좀 피하고 보자. 피하고 보고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대비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가격대의 메리트적인 가격대에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좀 접근하지만 지금 현재는 좀 차익 실현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위아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 모베이스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크게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서면서 12,100원 오늘 종가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예, 모베이스 상당히 좋은 종목이 오늘 또 확인이 됐죠. 네. 이건 지금 이제 이 추천한 이유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올해도 좋고 내년에 좋고 쭉 예상되는 실적이 이제 견조하게 흐름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적으로 많이 낙폭이 많이 빠졌었고요. 또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오히려 올라간 모습은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목표가를 14,500원을 정했는데요. 이 목표가는 유지하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모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목표가 14,600원까지 보유하는 관점입니다. 지금 뭐 이 흐름은 예상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제가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사실 이 종목 목표가 22,000원까지 300원이 모자라서 이익 실현 못했던 종목인데 이번 한 주간 급락이 좀 심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삼천리 자전거 보유하신 분들은 AS 어떻게 해볼까요? 네, 삼천리 자전거 목표가 22,000원 했었는데 21,700원까지 갔었죠. 네. 네. 근데 좀 아까운데,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지금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눌림이 나고 지금 봐져요. 좀 깊숙한 눌림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 유지 22,000원 이렇게 유지하고 차트를 잠깐 볼까요? 이건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기관들은 좀 매도세가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매집했던 외국인들이 아직 물량이 하나도 안 나왔죠. 이 외국인들 매수가들은 전부 한 2만 원대에 있다. 19,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도 시장 때문에 쭉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후장에 밀렸는데 내일은 양봉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요.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 시점은 늦었죠. 네. 보유하고요. 한 10% 정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AS 말씀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 자전거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세실업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고요. 의류업종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9월 이후 저점을 찍고 꾸준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은 종목입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한세실업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세실업 어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1982년도죠. 1982년도에 이제 어류 수출 업체로 이제 설립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이 보면 뭐 수영복이라든가 뭐 코트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미국 쪽에 이제 OEM 방식으로 이제 수출하던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이제 해외로 좀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남미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생산 기지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중남미라든가 지금 남미 쪽만 하더라도 지금 약 5군데에서 5나라에서 지금 현재 생산해서 미국 쪽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를 보면 이제 미국 쪽 어류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뭐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뭐 갭이라든가 그리고 뭐 아메리칸 이글이라든가 그리고 뭐 컬스라든가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운동복 뭐 나이키 그리고 뭐 올드 네이비와 같은 이제 정말 미국에서는 정말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굉장히 명품 브랜드 쪽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 있어서 한세실업이 이렇게 지금 좀 삼각 무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남미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남미에서 생산해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에서 거의 99% 결제받는 방식이 달러화로 결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왔고 그에 대한 달러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준다면 지금 현재도 단기간에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한세실업이. 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1분기, 이번 연도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그야말로 미국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적에 따른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더 2차 상승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달러 강세에 따른 한세실업이 우리가 좀 이제부터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네.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 아니냐라고 좀 보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배가 고프고 아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른 신고가 랠리를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충분히 발을 담글 수 있는 지금 가격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고점을 다 뚫는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른 이 22평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2만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요. 오늘 같이 뭐 시장이 갭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한세실업, 달러에 있어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수급이 좋았다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9,5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게 따른 이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 제시하고, 그게 따른 목표 가격은 25,000원까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센실업 저희가 설명 들어봤는데 좀 비슷한 기업 종목이 영원무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 종목이 3.6% 급등했거든요. 영원무역보다 한센실업을 추천하시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굉장히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글라데시에서 영원무역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영원무역 또한 이제 삼각무역을 하면서 좀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 쪽에서 생산해서. 근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쪽이죠. 영업무역도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또 지금 이제 뭐 겨울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아웃도어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영업무역도 좋지만, 한세실업과 같이 지금 현재 미국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품목이 좀 다양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에 좀 강한 모습이지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니트라든가 여러 그 여성복이라든가 여성 네. 정장이라든가 여러 그 의류 쪽에서 이제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세실업 여러분들 영업무역도 좋지만 한세실업이 한 수비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윤정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글벳입니다. 코스닥의 제약주이고요. 동물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 주가는 5% 이상 급등세 보였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로 이글벳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닥 종목인데 오늘 시장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5% 급등세가 나왔어요. 예. 이글벳, 이거 뭐 전부 아실 거예요. 이글벳은 대표적인, 네. 동물 이 백신주, 네. 동물 질병 어떤 약품을 만들어서 이게 판매하는 회사인데 오늘 생보다 좀 강했죠. 이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경기도 지역의 어떤 돼지 설사병이라고 그러죠. 유행성 설사병이 뭐 수백 마리를 뭐 매몰했다는 묻었다는 그런 어떤 뉴스 때문에 오늘 네. 장 마지막 막판에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이걸 추천하게 된 이유는 이게 조류독감 테마로 상당히 좋아요. 좀 좋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대장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실적도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어떤 급속한 향상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이라든지 사료를 좀 만드는데 애완견 또 애완동물들이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죠. 많은 지금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애완동물을 키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계획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약품, 또 이 사료, 이런 네. 것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상으로 많이 안정이 돼 있는데, 겨울철 되면 조류독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것도 홍콩하고 중국에서 벌써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런 어떤 시즌에서는, 실적이 양호하고 이런 테마성도 가미된 이글벳 같은 종목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하게 됐고요. 이것은 내일 매수가는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초가 네. 매수하고요.
또 목표가는 6,7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4,600원으로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은 전혀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종목이더라고요. 기관의 수급은 왜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어요. 네, 기관들은 네. 기관은 사기 싫은 모양이에요. 사기 싫은 모양인데 네. 사실상 이것은 거래량이 많지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기관들에서는 관심에 제외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마성이 약간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군요. 예, 기관들은 네. 아직까지 뭐 거의 입지를 안 하고 있네요.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대장주 포트에 담겨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적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추세라든지 다 살아 있고요. 기관들은 실제로 지금 상당히 기관들이 안 들어온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오히려 더 악재예요.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라고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글벳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국내 영화 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할 거란 전망에 영화 관련주가 들썩였는데요. 오늘 3% 급등하며 3,000원대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DI입니다. 거래소의 반도체 관련 종목이지만 시장에서는 싸이 관련주로도 유명한 종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5% 이상 급등세가 나왔지만 윗골이 달며 어제 종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미디어 플렉스 들고 오셨습니다. 박수원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디어 플렉스 영화에 대해서 이제 배급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는 회사인데요. 자,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설립되었을 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좀 획을 끊는 이제 영화가 한 편 나오게 되죠. 1998년도에 실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도 실이라는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 네. 자, 이 실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난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이 미디어 플렉스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멀티플렉스라는 이제 영화관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었던 부분이고, 이때 당시에 메가박스라는 이제 영화관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배급과 거기다 영화관 사업을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 그동안 쉬리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미도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1,000만 관객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후에 2006년도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1,300만 명이라는 그야말로 대기록이 좀 세워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러면서 영화에 대한 이제 투자와 활성화가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오리온 그룹의 이제 계열사인 이제 미디어 플렉스,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영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리 한국 영화 또한 같이 성장을 해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플렉스도 이제 작년 이제 영화 쪽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관객 수가 1억 9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2억 명이 지금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매출 캐파가 거의 1조 5,500억 정도였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 현재 이번 연도 매출은 2억 명 이상이
이미 넘어선 거고, 그게 따른 이제, 시장 캐파 또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1조 8천억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따른 이제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미디어플렉스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영화 배급사들의 순위를 보게 되면, 네. 지금 현재, CJ ENM이라는 회사 다들 아실 겁니다. 게임 회사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CJ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아실 텐데, 그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CJ ENM. CJ ENM이 국내에서는 배급사로서는 가장 많은, 배급을 하고 있고, 그게 다니까 롯데 쇼핑의 이제 자회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많은 배급을 하고 있고, 이 미디어플렉스는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지금 현재 배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미디어플렉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지금 좀 수급주기라든가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내수 시장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미디어플렉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소년 팬들도 계실 것 같고, 공유라는 배우가 네. 주인공의 이제 용의자라는 영화가 또 개봉됩니다. 그 회사에 이제 투자하고 배급을 하는 회사가 이 미디어플렉스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개봉하는 이제 용의자가, 지금 현재 하나의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하나의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디어플렉스는 주가는 지금 현재보다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디어플렉스 지금 현재 가격대 그야말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다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많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큰 조정을 좀 받았던 이유가 최근에 고릴라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영화 제목 혹시. 미스터고. 네, 미스터고죠. 네. 네, 앵커님 또 도와주시네요. 자, 미스터고가 이제 좀 솔직히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네. 투자 금액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자금 회수 부분에서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미디어플렉스가 주가가, 그게 따라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부분이고, 네.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의자라는 영화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따라 지금 최근에 또 수급적으로 양호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양봉을 그릴 때마다 수급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도 양봉 그릴 때마다, 계속해서 수급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일단 이제 물량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주가가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또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플렉스,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시장에서 갭 상승으로 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초가로 좀 여러분이 좀 접근을 해보시고, 네. 그다음 목표 가격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불기둥주니까요. 네. 목표 수익률은 5% 보시고, 그리고 손절 가격이 2,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위에 좀 60일선이 떡하고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가격, 어떤 저항선을 단숨에 뚫고 갭상승할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내일? 네,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위에 좀, 이평선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조금은 저항을 받았는데,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받았지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코스피 지수도 갭 상승했지만 좀 조정받고,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게 더 많은 좀 조정을 받은 시장이었죠. 하지만 미디어플렉스는 그것과 반대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DI인데요. 사실 기업적인 부분보다 싸이 관련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 DI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DI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싸이 아버님이 그렇죠. 예, 대표로 있는 회사죠. 그래서 그쪽 싸이 테마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요. 실적이 이번 3분기에 이 DI는 한 85% 영업이익이 올랐죠.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내일 불기둥 종목으로 선정한 것은, 지금 오늘 쭉 상승하다 좀 밀렸어요.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하지만, 지금,
상당히 이 박스권 돌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윗꼬리 부분을 채우는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딱 그 분위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싸이가 이제 연말에 신곡 발표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지금 매집이 들어왔어요. 매집이 들어왔으면 내일은 강한 상승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시초가 매수가는 시초가에 편입을 하고요. 다음에 그 목표가는 12,600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절가는 1,200원.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고요. 내일 혹시 불기둥이 안 나오더라도 관심을 가지고요. 다음 주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DI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문자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플렉스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살펴봐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습니다. 매수가가 4,900원이고요.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미디어플렉스요. 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플렉스, 지금 매수가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미디어플렉스 4,900원이 지금 50%인데, 일단 위에 고점에서 좀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비중도 좀 많이 들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제 4,900원까지 좀 상승할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단기간은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내년 한 중순 정도 되어야지 좀 매수가까지는 좀 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플렉스, 지금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 네. 좀 지금 비중이 50%이긴 하지만, 좀 더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면,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디어플렉스 좀 더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단가를 좀 낮춰서 그에 따른 좀 대응을 하면서 빠른 대응을 하면서 그게 더 좀 더 이제 추가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한 20% 정도만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네. 좀 단가를 좀 낮춰서 그에 대해 대응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ENL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7926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4,760원 비중 10%라고 하셨습니다.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종목 보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서면서 거래도 잔뜩 실리기도 했습니다. 좀 손실 구간인데 우리 ENL 어떤 기업인지 좀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ENL 대표적으로 오수 LED, 네. LED 관련주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오스람과 백색 LED 특허 라이언스 계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이 4,760원인데요. 4,760원이면은, 상당히 높아요.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4,760원이면은, 이 정도 이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했는데,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깊은데, 지금 이건 매도 손절 가격은 실질적으로 바닥은 찍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매집도 일정 부분 일어났다고 보고요. 이거는 유통 물량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내일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상한가 내일 아마 이 강한 저항대에 내일 부딪히게 돼 있죠. 여기서 부딪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홀딩하면서 네. 지금 이거는 4,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000원대까지 가면은 물량을 지금 50%인데 전 10%인데 네. 비중이 많지는 않죠. 이때 한 4,000원대에서 일정 부분 여기에서도 반절 정도 좀 줄이고 네. 다음에 눌림목에서 제가 볼 때는요. 눌림목에서 10%인가 10% 정도 추가 매수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추가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상한가 밀린다면 밑에서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를 10% 정도 해서 내일장에서요? 예, 내일 네. 아니 내일장이 아니죠. 내일장이 아니고 내일 상한가 간다면 계속 뭐 홀딩 해야 되겠지만은 네. 상한가 못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저항대 때문에. 네. 그럼 눌림을 또 주게 돼 있는데 그냥 다음 주 후반 중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해는 좀 눌림이 나온다면 비중을 확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전화 상담이 들어왔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원익 IPS에. 네, 원익 IPS요. 네. 오늘 장주 출렁임이 좀 심했습니다. 네, 오늘 쭉 그렇죠. 내려올래. 네. 겁나 세. 자,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은 궁금해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8,730원이에요. 8,730원이요. 예. 예. 그리고 비중은요? 30%. 30%. 예. 8,730원대라면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매수한 지는 며칠 안 됐는데요. 그렇죠. 예. 이 종목은 그럼 왜 좀 매수하셨나요? 그냥 전문가 TV 네. 보고에 그 개한탁하길래 한 사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천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궁금하니까 전화 주셨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내려가가 거기에다가 네. 좀 팔아야 될지 아니면 네. 그냥 내비둬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익 IPS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 원익 IPS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좀 이슈도 있었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원익 IPS 뭐 장비주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삼성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원익 IPS가 굉장히 좀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출에서 좀 많은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반도체 분야입니다. 스마트폰 쪽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좀 최근에 좀 가장 또 핫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원익 IPS였는데, 자,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 같은 날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죠. 흔들렸던 부분들이 뭐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전환 청구권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금일 좀 크게 좀 출렁거림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제 투신과 이제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동시 매수가 좀 들어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이제 저항 부분에서 이제 지켜줬다는 부분, 이평선 좀 지켜줬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전환 청구권,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전환 청구권을 알려면 전환 사채가 무슨 용어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채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의 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채권을 이제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이 전환사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3,047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 3,047원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채권의 성격에서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전환된다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3,000원입니다, 3,000원. 지금 현재 주가 보시다시피 8,600원입니다. 8,6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채권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보다 전환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좋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들이고, 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722만 주인데, 그렇다면 722만 주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약 6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단기적인 좀 악재가 좀 발생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원익 IP에서 지금 오히려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급도 오늘 같은 장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좀 잡는다라고 보시고 대응해 주시는데, 목표 가격은 좀 10,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IPS에 대한 목표가 10,000원까지 꾸준히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한진해운이요. 한진해운이요. 네. 아우, 네, 이 종목 참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어떻게 네. 되세요? 12,000원대예요. 12,000원이요? 네. 아유, 어떡하세요, 어머니. 비중은요? 50%요. 50%요? 아유, 네. 참, 오랜 시간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잘 견디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그래도 매수가니까 올까 그게 궁금해요. 매수가 12,000원까지 한진해운이 네. 갈 수 있을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0,000원대일 때요. 좀 팔려다가 그러니까요. 또 간단하게 받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10,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윤종민 전문가님, 한진해운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예. 가격대가 12,000원이시래요. 예, 높네요. 네.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예. 한진해운, 이게 대한항공, 그룹주인데, 이게 빠진 이유는 실적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고, 이제 해운 관련주에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6,490원이니까 12,000원이라면은 거의 뭐 50% 가까이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한번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 10,000원대까지, 10,000원 선, 지금은 더 많이 빠졌죠.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대한항공에서 어떤 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SOE 그 지분을, 지분을 매각하겠다. 그런 그룹주들이 어떤 그 유동성 확보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설이 있었죠. 3자 배정이라는 것은 물론 나중에 가면은 기업 주식 가치가 좀 하락하는 거지만은 이 회사를 믿기 때문에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면 유동성 확보 차원에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위쪽 저항 라인이 계속 8,000원대에도 있고, 10,000원대에도 있는데, 일단 지금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거 보니까 더 갖고 계실 수 있는 어떤 그 인내는 계실 것 같아요. 인내심은.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10,000원대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8,000원대에서 좀 눌림을 주고. 네, 그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고. 다만 이제 어떤 그 손절 라인, 지금 뭐 손절 의미는 없지만 이 손절은 5,600원을 이탈하면은 네. 혹시라도 5,600원을 이탈한다면은 네. 물량을 50%에서 반절 줄여서요. 25%로 유지하고요. 지금 너무 비중이 많죠? 예. 많아서 손실폭이 큰데, 5,600원을 이탈하면은 네. 비중을 50%에서 25% 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꾸준히,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네.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요. 손절가 5,600원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들어왔군요. 9305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9,300원, 비중 30%.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뭐 서울반도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ED 관련주입니다. 자,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뭐 단기간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백열 정부에 대한 이제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반도체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LED 관련 수혜주로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고요. 거기다 45,000원까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는데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122평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평선에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러면은 단기 네.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다고 보시고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절 가격은 38,000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자, 목표 가격은 전 고점 부분인 4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들어왔습니다. 2480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7,550원, 비중 20%.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예, 셀트리온, 뭐 바이오시밀러 제약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뭐 지수 관련주기도 한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37,550원이라면은 어제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매수한 지가요. 네. 그럼 단기 매매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내일 반등이 나올 것으로 봐요. 근데 큰 기대하지 말고요. 본전 37,550원 네. 좀 위에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거 좀 불안하죠. 다른 종목으로 종목 네. 교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카드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말 모임 많으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